얼마 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몸이 좋지 않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여야 하는 저희 처지로는 하루 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기분이 잡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지만 10원짜리 동전 2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덕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서너 달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원짜리 동전 2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는데 기이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꽤 많았고 가게 문을 오픈하면 하루 종일 손님으로 매장 안은 늘 붐비곤 했었는데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아무래도 누가 재수없게 하려고 저줄 같은 주술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친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주 같은 주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편찮으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몹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걱정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 제게 친구는 자신이 아는 정말 용한 박수무당이 있는데 앵마기 양밥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다며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박수무당의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박수무당은 저를 보고는 지금 당장 앵마기 양밥을 하지 않으면 쪽박차고 고난이 찾아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붉은 천으로 된 주머니 4개를 제게 주면서 가게 안 모서리 4군데에 하나씩 감춰두라고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보일 때마다 주머니 안에 넣어주면 100일 후에는 액땜이 끝나 오히려 저주의 주술을 시작한 자에게 저주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100일이 되기 전에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거나 주머니 속의 동전을 만지게 되면 섬뜩한 저주가 제게 나타나 무서운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붉은 주머니 안에 10원짜리 동전이 보일 때마다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차츰 손님이 많아지고 다시 활기찬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점점 더 많아져서 10원짜리 2개가 가져온 저주마저 잊게 된 어느 오후였습니다. 손님 중 누군가 이상한 주머니가 여기 있네. 하며 그 속에 든 10원짜리 동전을 쏟아서 짤그랑짤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박수무당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도 기이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10원짜리 주스를 건 여자일까해서 그 여자를 유심히 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너무 오싹했습니다. 배지장처럼 핏기 없는 괴이한 얼굴에 검은 입술로 웅얼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에서 깰 때면 나타나는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입술과 죽은 사람의 낯빛같이 핏기 없는 얼굴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귀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귀신 같은 여자와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박수무당에 액막의 양밥을 잊어먹고 붉은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쏟아지는 바람에 정말 그 저주가 제게 돌아온 거라는 생각이 들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눈앞에 저 검은 입술의 여자는 정말 귀신일까요?